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15일 수요일이고요. 74,000달러에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은 25,867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는 90달러 20센트로 2% 빠진 상태고, 금은 4,848달러 수준에서 소폭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란 핵 협상 2차 협상이 임박했고, 비트코인 ETF가 드디어 유입으로 전환이 됐고, 클래리티 액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하나씩 오늘의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흐름부터 짧게 짚고 가면 어제는 비트코인이 4.8% 급등을 해서 74,302달러까지 올라갔고, 그 이유는 이란이 핵활동 5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그 협상 기대감이 폭발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지 전쟁이 끝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죠. 나스닥도 24,922에서 현재 25,434 저항선 바로 직전까지 치고 올라왔고, 코스피도 5,980으로 2% 넘게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는 전 만기가 다 내려갔는데 이게 위험 자산한테는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자금이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흘러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4월 14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슬라이드에서 엄청난 소식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글로벌 뉴스부터 보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추가 평화 협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외교관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대면 회담을 가졌다는 내용도 눈에 띄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연계 선박을 차단하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협상 기대감, 한편에는 봉쇄 긴장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투자자들이 전쟁을 넘어 미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2021년 이후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1월 사상 최고치로부터 0.2% 차이까지 따라 붙었다는 내용도 있고, 비트코인 관련 기사도 하나 있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야기인데 이건 이따가 크립토 뉴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2차 휴전 협상을 추진 중인데 동시에 호르무즈 봉쇄로 선박 이동이 막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안 증시가 이란 평화 기대감으로 미국 랠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가 되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관세를 7월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는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미국 봉쇄 작전 첫 24시간 동안 단 한 적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강도 높은 봉쇄 작전을 펼쳤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사이버 보안 모델 공개 기사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크립토 뉴스에 언급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AI 경쟁과도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가디언은 IMF 경고가 핵심인데 이란 전쟁이 확전이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란 협상이 향후 이틀 내 재개될 수 있다는 트럼프 낙관론도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자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나스닥 차트부터 보면 현재 25,867포인트로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고 연속 상승 스트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잡아준 기준대로 보면 이걸 뚫고 올라왔고 이제는 되돌림이 나온 이후로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어주는데 여기서 쌍봉을 만들어줄지 강하게 RSI를 밴드 위로 밀면서 진짜 과매수로 밀어놓고 이 상승이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장대로 뚫어 올린 상태이며 곧 있으면 전고점 트라이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쌍봉을 만들지 또는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고점을 살짝 상회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유가를 보면 이 상승 파동을 만든 이 중간 허리 라인 여기를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여기 이 지지선에서 닿으려다가 이제 꼬리로 다시 말아 올린 상황. 다만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60달러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금은 현재 4,848달러인데 어제 피보나치 0.382 레벨인 4,916달러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를 해줘야 이제 전고점 5,400달러를 향해 가는 구조로 바뀌는 건데 아직은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를 보면 10년물이 4.2%, 3년물이 4.8%인데 전 만기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자금이 채권에서 빠져나와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한테는 좋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더 중요한데 현재 98달러, 제가 잡아준 기준, 이 하락 추세선을 정확하게 짚고 다시 반등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등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추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되돌림 이후 다시 내려가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보면 미체결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OI가 소폭 하락했다는 것은 신규 롱이 들어온 게 아니라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올라간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숏 세력이 손절을 하고 가격을 밀어 올린 걸 의미합니다. 진짜 강한 상승은 신규 롱이 유입이 되면서 OI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75,000달러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그 위에 숏 포지션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연쇄 청산이 터지면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 유동성을 터치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상승을 이어갈 건지 그 여부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펀딩비를 보면 전 거래소가 다 음수입니다. 이게 숏 우세 시장이라는 뜻인데 지금 포지션 구조가 숏이 많이 쌓여있다는 상황인 거죠. 이 숏들이 청산이 되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청산 맵을 보면 현재 74,000달러에서 75,000달러 그리고 76,000달러 구간까지 다시 숏 청산 물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엔 73,000달러 이 부근에 롱 청산 물량이 즐비하고 있고요. 위로 가면 숏이 터지면서 급등, 아래로 가면 롱이 터지면서 급락. 지금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BD 차트를 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빨간 고래가 현재 익절을 해 나가고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고와 보라색 고래가 계속해서 위에서 흔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두 고래 거대 세력이 조금이라도 던진다면 이 76,000에서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앞에 맥락을 흘러봤을 때 이 조정이 단기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하방으로 갈 건지 우리가 그 확률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54, 중립이고 극단의 공포에서 꽤나 많이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래소 순유출, 순익, 온체인 지표를 좀 갖고 왔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팔 생각이 없다,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투자자의 심리를 현재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화요일날 예상대로 유입이 잘 들어왔고 이더리움도 소폭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유출만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흘러가겠죠. 이제 크립토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클래리티 액트 창문이 열렸다. 지금이 행동할 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플 11주년 기념일에 직접 DC를 방문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오랫동안 규제 싸움을 해온 리플 입장에서 보면 이 발언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HB 798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자산을 주의 미청구 재산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되고 있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주별 법제화가 계속 쌓이는 게 결국 연방 레벨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G7 현직 국가 원수가 대형 크립토 컨퍼런스에서 직접 연설하는 건 사상 처음인데 유럽이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볼 수 있죠. 기관 기업 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엔트로픽 보안 특화 AI 모델 접근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크립토 거래소들이 AI를 보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인데 이 경쟁 자체가 업계의 성숙도를 높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자는 템포 블록체인에 베일 데이터 노드를 출시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직접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비자 같은 전통 금융 공룡이 블록체인 인프라에 직접 참여한다는 건 꽤 의미 있는 신호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얘기도 있습니다. 3월에 클래리티 액트 2번이나 반대했다가 4월에 갑자기 스토링 빌이라면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리스크 뉴스도 하나 짚고 갈게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예측 시장에서 이상한 베팅이 있었다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쟁 직전에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베팅들이 있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직접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건드리는 이슈는 아니지만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커질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일단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됩니다. 반면에 XRP 모멘텀은 강하게 살아있다 라며 갈링하우스는 한때는 비웃었겠지만 언제는 리플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는 내용의 작품 사진을 올리면서 커뮤니티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XRP뿐만 아니라 크립토 전반에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이 법안은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4월 15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방 시나리오, 이란 2차 협상 긍정 신호, 그리고 유가 하락. 그렇다면 위험자산은 상승, 비트코인 ETF, 유입 연속 확인, 나스닥 25,433 지지, 그리고 26,273 돌파, 그리고 75K 돌파, 숏 연쇄 정산 이후 78K 도전,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상원 통과 모멘텀 가속.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상방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줄 조건들이고, 하방 시나리오는 협상이 결렬되거나 또는 호르무즈 봉쇄 심화되거나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유가는 86달러 지지 이탈, 또 공포를 자극해주며 나스닥 정고점 쌍봉 저항 되돌림, 그리고 코스피 주봉 다이버전스 외국인 이탈, 그리고 비트코인은 73,500달러 이탈 시 71,000 리테스트. 이 요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 삐걱거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이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들 잘 챙겨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